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정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제2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1황금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8세기, 9세기 요 한 300년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분이 146년 전 오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덕을 보고 있는 문재인을 비롯한 5천만 국민 중에 오늘이 은인의 탄생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언론에서 단 하나의 주요 언론도 오늘이 이승만 탄생 140주년이라는 글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난날은 뭐 태양절 운운해 가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보도를 합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요사이는 또 김정은이 생일까지 또 챙기는 이런 멍청한 영혼이 망가진 언론, 지식인, 정치인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면은 공짜를 좋아하면은 그 나라는 아무리 허우대가 좋아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라도 오늘은 이승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의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물이 컸다는 점입니다. 너무 인물이 크니까 작은 사람들이 그 인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만이 생전에 상대했던 미국 대통령이 5사람이었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리차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만났습니다. 이 5명의 대통령은 대인물입니다. 그 중에 역대 미국 대통령 랭킹을 내면은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빠지지만 요 앞서 4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우드로우 윌슨, 트루만, 아이젠하워는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4사람의 미국 대통령을 당당하게 상대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굳혀가지고 한국인의 생명줄을 만들어가지고 선물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물러갈 때도 깨끗하게 물러갔습니다. 4.19로 부상한 학생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젊은 사람이라도 자네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젊은이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바로 그 사흘 뒤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고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하니까 잠시 피해 있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갔다가 결국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으로서 1965년 돌아와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너무 커서 무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물이 너무 크다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은 워낙 크고 복잡하고 그리고 오래 사셨어요. 90. 거대한 생애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거인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은 마크 W. 클라크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역한 뒤에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자신이 상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기를 남겼습니다. 유엔군,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고집스럽게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노투사의 모습을 존경심을 깔고 객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휴전을 반대하는 이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곤욕을 치렀지만 회고록에서는 결코 적대적이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애국심과 교양 그리고 용기에 감동한 사람처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전을 통하여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장개석, 내루와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반공국가 및 비공산국가군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때로는 미국과 맞서기를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성장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반공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승만은 극동 지역에 존엄과 자존심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다. 이런 이미지는 그가 한국의 동맹국인 강력한 나라들의 의지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평판과 자존심으로 해서 그는 다른 아시아 정부를 상대할 때도 정상급보다 낮은 직급자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얼마나 고고했고 도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를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느냐. 그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험, 예지력, 그리고 인품. 이승만 대통령은 참 여러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국 최초의 일간 신문사 대표를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논설을 썼어요.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아주 위대한 정치 서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영문편지, 특히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천하 명문입니다. 저는 감히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문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그리고 당대의 최고 명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영어만 잘합니까? 한문에 관한 지식은 아주 깊고 깊습니다.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가졌다는 점에 우리 한국인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146주년 탄생일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 조지 워싱턴 생일은 공휴일로 기리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는 나라라고 하면 그렇고 배은망덕하는 지도층입니다.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의 평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닉슨 부통령은 비록 닉슨 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간에 물러났지만은 그 후에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감각이 워낙 뛰어나서 그 뒤에 역대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꼭 닉슨 대통령을 이야기를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전략 감각은 탁월합니다. 특히 1970년대에 키신저를 앞세워 가지고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이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도록 만든 대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전략가로서 존경하는 글을 자기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그 사연은 좀 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1953년 가을 닉슨 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왜 오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한다, 북진 통일한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단독으로 북진하지 마라.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전쟁 또 일으키지 마라 하는 당부의 편지를 담아가지고 닉슨 부통령에게 주면서 전달하고 여기에 답장을 받아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닉슨 부통령이 청와대에 가서, 그때는 청와대를 그러지 않고 경무대라 불렀습니다. 경무대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내보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닉슨 부통령 불안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답장을 썼다고 하면서 답장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의 부하다, 미국의 명령을 듣는 졸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 하나를 버리는 게 된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예측 불가능이다. 그걸 unpredictability.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나는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위협감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공산당을 압박하는 전략이 유연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일장훈신을 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이 위대한 와이즈맨, 나이 드신 현인이란 뜻이죠. 현인이 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자기가 공산주의자들과 상대하면서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공산당과 상대할 때는 뭘 할지 모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공산당과 상대할 때 제일 하지하수는 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다. 바로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김정은이한테 당신이 미사일을 쏘든 뭘 쏘든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럼 아무 카드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뭡니까 이거.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 표현을 참겠습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봉에 이르렀던 대전략가 닉슨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 이승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도 어떻습니까? 같이 자부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을 기려야 된다 이겁니다.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같은 인물을 알게 되면 내가 한민족으로 태어난 데 대해서 뿌듯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감격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정방이 서기 660년에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신라군과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신라까지 치려고 그랬더니 신라가 결사항전태세를 갖추니까 의자왕 등 이 포로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당고종 시절입니다. 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했어요. 당고종이 소정방에게 추궁합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소정방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신라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라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때 소정방은 6.25 때 비교하면은 메가더 장군과 같은 당나라의 명장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명장이 바로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신라 지도부의 최고 찬사를 보낸 거죠. 이거 다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야 그게 역사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일담이 있어요. 이렇게 닉슨이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이승만으로부터. 그 뒤에 이 사람이 발전시킨 이
소련 등 공산당을 상대하는 논리를 madman's theory라고 합니다. 미친 자의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공산당한테 미국이 가끔은 미친 척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친 척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먹힌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광신도거든요. 이승만이 지금 청와대에 앉았으면은 김정은을 그냥 갖고 놀 겁니다. 상대를 안 할 겁니다. 이승만의 연설에서 김일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김일성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김일성은 꼭두각시다. 스탈린을 계속 욕합니다. 스탈린, 김일성 뒤에 있는 스탈린을 상대하지 꼭두각시하고 내가 뭘 상대하느냐. 연설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걸 수치로 여겼던 그 이승만. 지금 문재인은 이거 뭐 하는 존재입니까? 아들 뻘 때는 김정은을 상점 모시듯 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승만이 세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한강의 기적이 꼭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쁜 것도 기적이죠, 이거.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신 차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승만의 위대성, 김유신의 위대성, 문무왕의 위대성, 김춘추의 위대성, 그리고 연개소문이 왜 고구려를 망쳐먹었느냐, 그런 것까지 좀 제대로 알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이승만, 이순신, 고려시대의 김방경 같은 사람, 그리고 김유신, 김춘추, 무엇보다 통일을 마무리한 문무왕, 이런 분들이 쌓아 올린 한민족의 정신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뒤에 조선조의 아주 비리비리한 저 인조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병자호란을 불러들이고 하더라도 오늘 한민족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부러 깔아뭉개려고 하는 자들이 좌익 아닙니까? 좌익. 위대한 인물이 없으면 만들어라도 숭상해야 될 텐데,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걸 굳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 집단, 좌익 정권, 거기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국민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새삼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배은망덕, 잘 살면서도 배은망덕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감사합니다.